안녕하세요.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바 메모리 관리. 오늘은 당신의 면접 합격을 위해서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핵심만 쏙쏙 뽑아봤어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들은 단순히 외운 지식보다는요, 자바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 원리학, 또 자주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 문제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JVM이 메모리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 그거부터 좀 보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영역.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스택, 힙, 그리고 메서드 영역. 맞죠? 네, 먼저 스택은요, 각 스레드마다 하나씩 독립적으로 할당됩니다.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 메서드를 위한 메모리 공간,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착착 쌓이는 구조예요. 후입 선출, 라이포 방식이죠. 이 프레임 안에는 지역 변수나 파라메터 이런 것들이 저장되고요. 메서드 실행이 끝나면 그 프레임은 그냥 바로 사라져요. 굉장히 빠르죠. 아, 네네. 예측 가능하고. 반면에 힙 영역은 모든 스레드가 같이 쓰는 공간이고 훨씬 크고 좀 더 자유분방한 느낌? 우리가 뉴 키워드로 만드는 객체나 배열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베지 컬렉터, 그 GC가 주로 청소하는 동네가 바로 이 힙이고요. 흥미로운 게 10 안에서도 또 영 제네레이션이랑 올드 제네레이션으로 나뉜다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대부분 객체가 만들어지고 금방 사라진다는 그런 통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GC 효율을 높이려고 설계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서드 영역. 이것도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고요. JVM이 시작될 때 딱 생겨서 클래스 정보 자체,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거죠. 그리고 메서드 코드, 스태틱 변수, 상수들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창고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면접에서 진짜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리크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니, GC가 알아서 다 치워진다면서요. 근데 왜 누수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그게 핵심인데요. GC는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만 치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이제 필요 없어진 객체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GC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 쓰나 보다 하고 못 치우는 거죠. 아하, 실수로 참조를 남겨두는 거군요. 네, 그런 객체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불필요한 참조가 남게 되는지 자료에서 나온 대표적인 원인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가 정적 필드.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정적 필드가 컬렉션 같은 걸 참조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객체를 넣고 나서 빼는 걸 깜빡하면 이 정적 필드는 애플리케이션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참조된 객체도 계속 살아남게 되는 거죠. 아, 수명이 긴 놈이 짧은 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더 넓게 보면 수명이 긴 객체가 짧은 객체를 참조하면 다 위험할 수 있는데 정적 필드가 대표적인 거죠. 필드 없어지면 진짜 명시적으로 널을 넣거나 컬렉션에서 빼줘야 해요. 네. 다음으로 리소스 관리 문제. 파일 스트림이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같은 거 쓰고 안 닿는 경우. 자료 보니까 이게 특히 디버깅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바 객체 메모리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레벨의 자원까지 같이 세는 거라서요. 이건 반드시 파이널리 블럭에서 클로즈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try with resources 구문 있죠? 그걸 써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 try with resources.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컬렉션 쓸 때 equals랑 해시코드 메소드 잘못 구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수 원인이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시셋 같은데 객체를 넣을 때요. 이 두 메소드로 같은 객체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구현 안 하면 논리적으로는 분명 같은 객체인데도 중복으로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불필요한 객체가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메모리가 계속 차는 거죠. 해시맵 쓸 때도 키 관리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내부 클래스나 익명 클래스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특히 스태틱이 아닌 내부 클래스는요. 자디를 만든 바깥 클래스 인스턴스를 항상 참조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참조가 있어요.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만약 내부 클래스 객체가 바깥 클래스 객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게 되면 의도치 않게 바깥 클래스가 GC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정적 내부 클래스를 쓰거나 아니면 람다식을 활용하는 게 이런 숨은 참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캐시 구현할 때도 주의해야 하고요. 성능 올리려고 넣었는데 메모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 그렇죠. 캐시는 정말 유용한데 객체를 넣기만 하고 제때 비워주지 않으면 메모리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겠죠. 위캐시 매튼 같은 걸 쓰면 GC가 좀 더 유연하게 캐시 내용을 비울 수 있게 도울 수 있고요. 아니면 캐시 크기 제한을 두거나 만료 시간 설정 같은 관리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리스너나 콜백, 이것도 등록하고 해제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UI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 등록해놓고 나중에 그 화면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명시적으로 제거를 안 해주면요. 그 리스너 객체 자체뿐만 아니라 걔가 참조하고 있는 다른 객체들까지 줄줄이 메모리에 남게 됩니다. 등록했으면 꼭 해제한다. 이 원칙이 중요해요. 와, 오늘 정말 자바 메모리의 그 핵심 영역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누수 원인이랑 방지책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면접에서 당신이 단순히 개념만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각 영역이 왜 필요하고 또 누수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참조 관리예요. GC가 만능은 아니라는 걸 딱 인지하고 내 코드가 불필요한 참조를 남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는 습관. 이게 중요하죠.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실제 코딩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진짜 실력이 되는 길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스택, 힙, 메서드 영역, 이거 말고 혹시 JVM이 사용하는 또 다른 메모리 영역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네이티브 메서드 호출 같은 건 어디서 처리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